大家好，我是韩国队足球员朱世浩。恭喜 Nexi进入中国，加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 PD님과 이제 넥시의 라켓 개발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넥시 라켓 많이 써보지는 않으셔서 조금 낯선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본 라켓들이에요. 이 라켓들도 그렇고. 그래요? 일단 지금은 이제 대표님하고 활동을 같이 안 하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윤홍규 선수가 썼던 라켓으로 맞아요. 네, 많이 알려져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네. 오스카. 네. 근데 이제 중국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넥시가 중국에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넥시의 역사를 유튜브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를 중국 에이전시에게 주어서 넥시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라켓의 역사를 한번 넥시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에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 기념으로 해서 그 중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질문을 조금 받아서 이제 대표님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이 라켓 딱 나오니까 그렇네? 다르다. 그렇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 대표님이 초반에 이제 에이전스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티바하고 스티가랑 했었을 때, 히노키 쪽 라켓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그쪽에서, 우리는 아직 히노키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거를 딱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서두에 첫 번째 라켓을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딱 나오는 구조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긴 하네요.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도에 티바와 계약을 하고 여러 티바 제품들을 이제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티바에서는 히노키 표층으로 되는 라켓이 있긴 있었어요. H19이라고 그래서 통판 하나 하고 H39이라는 라켓이 있었는데 한국 시장이 요구사항은 조금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이제 히노키 표층의 라켓들이었어요. 그래서 1세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1세대 라켓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브랜드보다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오스카 같은 경우도 원래 히노키 나무를 표층으로 쓴 대부분의 라켓들은요, 히노키 표층이 두꺼워요. 위에 상층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표층이 히노키 층 자체가, 왜냐면 히노키 층이 얇으면 히노키의 특성을 다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데 저 오스카는 히노키를 얇게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시 히노키 카본 라켓들은 중심층이 있고 카본 있고 그 위에 히노키. 그러니까 삼겹의 구조죠. 삼겹의 구조. 그런데 저것은 히노키층 있고 그 ALC층이 있고 그 밑에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너 파이버가 아니고 아우터 파이브인데 중심층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에도 없는 새로운 구성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 조 시대 때는 제가 저 라켓가 정확하게 언제 시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ALC 카본이라는 구조보다는 보통 그 검은색 카본, 검은색 카본으로 만든 그런 걸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카본층을 다른 걸로 쓴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AL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의 먹먹한 느낌이 나는 티모볼 스피릿, 그 제품이 있었는데 저희 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ALC층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달랐고, 세 번째로 딱 이미지를 보시면 느껴지는 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라켓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부분 이름이 있고 최상의 라켓, 선수들을 위한 뭐 이런 식의 문구 한두 줄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오프, 올라운드 이런 거 표시해가지고 어디다 있다 이런 거. 뭐 스피드라든지 뭐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근데 넥시는 라켓을 출발하면서 이 라켓을 기능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필명이 보통 오스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스카라는 이름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이 오스카라는 이름이 원래 그 기원이 별이에요. 별. 그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미지. 그리고 그 별빛을 표현을 하면서 그림을 넣었어요. 지금은 그림 넣은 라켓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림 넣은 라켓이 최초가 넥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림 넣은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라켓 한니발. 이 라켓 같은 것도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니발은 또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당시에 대부분의 히노키 카본을 만드는 그 라켓 업체들이 쓰던 중심층이 약간 좀 힘있는 느낌이 나는 묵직한 구질을 갖고 있는 중심층을 썼어요. 근데 한니발에 들어간 것은 경쾌한 중심층을 썼어요. 그래서 타구 감각이 히노키 카본 라켓 같지 않고 약간 목판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목표는 이런 거였어요. 5겹인데 7겹 같고 7겹인데 5겹 같고
카본인데 합판 같고, 합판인데 카본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 브랜드에 없는 것을 섞으려고 애를 쓴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복잡한 거네요. 예,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추구했던 것이 타 브랜드에 없는 걸 하고 싶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적이면서 성격도 좀 섞이게 되죠. 그래서 한니발은 제가 이렇게 처음 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니발을 넥시는 100년 동안 팔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장시간에 걸쳐서 사랑을 받을 라켓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17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라켓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심하게 들어가는 라켓이 딱 보입니다. 이 덱스터. 예, 이것은 이제 오격 합판인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오격 합판 대부분 그 중간 목재가 힘을 더하고 회전을 더하는데 스피드를 더하는 소재들을 안 썼어요. 근데 저것은 히노키이면서 스피드를 더한 소재를 넣어가지고 오격 합판 중에서는 가장 빠른 라켓을 표방을 했었죠.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빠른 라켓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타 브랜드에 없는 것을 하려고 애를 썼고,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예,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한 것이 넥시의 1세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번, 2번, 3번 예. 오스카와 한니발과 이 덱스터라고 하는 이 라켓은 예. 다 히노키 표층인 거네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히노키 표층이 아닌 것이 스피어라는 라켓이 있었어요. 스피어는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림바 표층을 사용한 라켓이 있었고, 그 외에 로렐이라고 그래서 히노키 통판 라켓도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컬러라는 라켓이 있었는데, 덱스터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조금 더 균형감이 있는, 그러니까 덱스터는 스피드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컬러는 조금 더 균형감을 목표로 한 그런 라켓들이 1세대로 출발했죠. 저 라켓들 만들 때요,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라켓들이 과연 팔릴까? 신생 브랜드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죠. 이 중에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저 오스카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스카가 많이 사용했고, 또 이제 한니발도 무시할 수 없는 판매량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넥시의 이제 2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1세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건 인정을 하겠다. 근데 넥시다움이 뭐냐? 타 브랜드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데, 타 브랜드가 기피한 걸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넥시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드라이브를 거는데, 보통 선수들은 이제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선수들 드라이브 걸면 세게 팍 쳐가지고 이제 힘으로 이기는 드라이브인데, 아마추어들은 깔짝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살짝 딱 걸었는데 공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거. 근데 이게 짧게 넘어가면서 회전이 많이 걸리면, 그러면은 네트를 넘기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힘이 없으면서 회전이 많이 걸리는 드라이브를 걸려면 라켓이 팡팡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수비를 할 때에도 문제예요. 수비를 할 때에도 팍 밀어서 수비를 많이 하지만, 일반 선수들은,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밀하게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라켓이 힘이 빠져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한 방을 못 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넥시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한방 탁구이기 때문에 한 방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변 반발력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네, 가변 반발력. 네. 제가 듀얼 스피드 시스템이라고 불렀었는데, 영어로는 듀얼 시스템, 스피드.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는 힘을 빼고, 내가 힘을 줬을 때는 강하게 나가고, 이거를 한 라켓에 구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첫 출발한 라켓이 리썸이라는 라켓이었어요. 이 리썸 라켓이 굉장히 독특한 타구감을 갖고 있어요. 텅텅한 그런 느낌도 있고, 텅텅거리고, 속이 좀 빈, 영어로 얘기하면 할로우라고 하는데, 속이 좀 빈 듯한 하면서도 또 세게 치면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갖다 대면 텅 하고 받아주고, 때리면 딱 하고 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변 반발력이라는 개념을 첫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리썸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게 이제 바이올린 라켓 있죠? 그쵸. 그 라켓 쓰던 것과 같은 화이트 애쉬라는 소재를 썼는데, 그런데 구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각이 아주 이질적인 감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감각에 많이 매료돼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공이 그 ABS 공 같은 것이 아니고, 그쵸. 회전이 좀 많이 걸리는 공이니까 저 라켓 쓰시면 끊임없이 연타가 가능하고, 그리고 원할 때 힘이 쫙 빼지는 그런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짧게 떨어지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 가변 반발력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것은 이제 구성으로 가변 반발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칼릭스라고 부르는 라켓인데, 이 라켓은요, 두께가 4.7인가? 되게 얇네요. 예. 그 당시 현존하던 공격 라켓 중에서 가장 얇은. 그러니까 두께를 줄임으로써 이게 힘을 빼고 받으면은 스피드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힘을 줘서 때릴 때는 또 힘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두께를 조절한다든지 감각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구성을 조절한다든지 하면서 다양하게 가변 반발력을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칼릭스가 칼릭스2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카보드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누렸고, 이 카보드는 그 당시에 티바의 원큐라는 러버가 나와가지고 원큐와 많이 조합이 됐었죠. 요 지금 라케트의 요 전 두 모델을 보면 네. 그 스티가사에 나온 그 나무 색깔이 너무 비슷한데 이게 색깔만 그런 건가요? 색깔만? 네, 색깔만. 왜냐면 이제 스티가의 그 당시에 이제 에보니 소재 라켓들인데 이거는 마호가니 소재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라켓 그 표층 같은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그렇고, 카보드도 그렇고, 이제 스티가에 전혀 쓰지 않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색상만 비슷하다. 색상만 비슷하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어떻게든 저는 이제 스티가에서 만드는 거 안 만들고 예를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카보드가 굉장히 작업이 어려웠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가운데로 쫙 줄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손잡이도 한가운데로 쫙 가 있으면서 안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위에서부터 밑에 그립까지 뭔가 네. 쫙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렇죠. 저런 것이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장에서 저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저 칼릭스와 카보드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삼각형 그 렌즈 있잖아요. 네네. 저 렌즈가 3차원 렌즈거든요. 보통 평면 렌즈를 쓰는데 그 당시에 3차원 렌즈를 만들려고 독일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따로 3D 작업을 해서 만든 렌즈였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이 들어간 라켓들이었죠. 그치. 이거 디자인이 지금 이것도 지금 집중적으로 딱 보니까 예쁘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예. 네. 그리고 저 렌즈가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손에 걸릴까 봐서요, 렌즈 밑에다가 솜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누르면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 렌즈가 정말 그때 공을 많이 들였던 렌즈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 가변 반발력을 실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변 반발력이 제일 많이 적용된 것이 뭐냐면 그 롱핀풀. 왜냐면 롱핀풀은 앞에서 지져지잖아요. 네. 지지고 이게 트릭을 써야 되니까, 이게 공이 흔들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라켓을 많이 머무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사 소재를 많이 쓰는데, 발사 소재를 쓴 나무들이 그때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비린토스도 나오고 그 외에 투발루도 아마 2세대에서 나왔을 거예요. 지금 두 라켓 다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렸던 그런 라켓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라비린토스라는 라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는, 요거는 이제 히노키 카본 라켓인데 중간에 태움 목재를 써가지고 조금 다른 특성을 줬던 그런. 2세대에서는요 아주 얇은 뭐 4.7mm 라켓부터 시작해가지고 두꺼운 막 8mm, 9mm 가는 그런 라켓까지 두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맞는 감각도 어떤 것은 표층에서 맞고 어떤 것은 깊이 있게 맞고, 이게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2세대는 가변 반발력을 추구로 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실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두께의 변화도 많이 좋죠. 많이 좋고. 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라켓들이 지금 다 기억 안 나는데, 아마존이라는 라켓도 있었고, 아마존이라는 라켓은 태온 나무를 굉장히 두껍게 써가지고 만들었던 라켓도 있고,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2세대 라켓들이. 어쨌든 2세대는 맥시다움이 무엇이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가변 반발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봤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보면 표층으로부터 70% 정도 속에서 맞는 감각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라켓들이 표층에서 맞는 감각이 나는데, 넥시의 라켓들이 그 당시엔 대부분 조금 더 깊이 맞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중구난방의 형태가 아니라 이 정도 형태의 사이즈가 좋겠다 라는 형태도 정하게 되고, 두께도 5.7mm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거기가 좋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는 좀 달라요. 지금 좀 두꺼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공이 단단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두꺼우면 감각이 먹먹해지고 너무 얇으면 힘이 없고, 그래서 두께도 정하고 맞는 감각도 정하고 하면서 균형감을 찾기 시작한 것이 이제 3세대예요. 그 3세대로 들어오면서는 제가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3세대는 한 방을 추구한다. 예. 한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대한 힘을 쳐서 딱 쳤을 때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되는 라켓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칠 때는 되게 잘 나가. 그냥 포인트 칠 때는. 근데 막상 한 방을 딱 때리면 힘이 사라지는 느낌 드는 라켓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못 만든 라켓들이 사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말 0.2mm, 0.2mm 조절 차이로 그게 결정되거든요.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두께만 갖고 얘기를 하면 6mm로 만들면 딱 한 방에 나오는데
6.2mm로 가면 한 방이 없어지고 5.8mm로 가도 한 방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 때 뭐 4mm서부터 8mm까지 예. 두께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실험을 실험을 하신 하다가, 이후에 예. 최적화로 가는 그렇죠. 약간 그런 기점이라고 그렇죠. 보여요. 그 최적화의 기점에서 중요했던 것은 한 방이 나오면서 최적화가 돼야 된다. 그때 만들었던 게 이제 피터팬이라는 게 이제 옥역 화판으로 있었고, 이게 표준적인 아주 많이 쓰는 림바 표층의 표준적인 피터팬이라는 라켓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이라는 라켓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히노키 카본 라켓인데 그 기존의 라켓들에 비해서 가장 표준적인 형태, 표준적인 감각, 표준적인 사이즈를 추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즈라는 라켓이 나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어요. 이 오즈는 최초에는 중펜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 방을 위한 중펜 전용 라켓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초에는 중펜으로만 나왔다가 저 이제 리뉴얼 된 건데 나중에 가서 이게 4세대 때나 5세대쯤에 오즈 쉐이크 합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펜 전용 라켓을 만들면서 한 방이 가능한 그런도 조금 더 깊이 맞는 그런 감각을 추구를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오즈라는 라켓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세대는 2세대에 펼쳤던 것이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됐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 운영자로서는 3세대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1세대 때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 만드는 거를 만들면 새로운 거를 만들고 예. 2세대 때는 다양하게 거기에 있어서 두께를 좀 다양하게 해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3세대에서는 표준화된 최적화를 최적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적화 지점을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다 보니까 히노키 표층 나무를 많이 만들었는데 히노키 표층은 공이 늘러붙는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 공을. 림바 표층 라켓도 많이 만들었는데 림바 표층은 공을 푹 감싸 안는 것 같아. 코토나 그 밖에 다른 좀 단단한 마호가니나 이런 것들은 공을 단단하게 받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라켓에 점선 면의 개념이 있구나.